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헌법을 강의하게 될 신동욱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헌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 헌법이 이제 공무원 시험, 각종 시험에서 과거에는 이제 고득점 전략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헌법재판소 판례 양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출제 비중도 많아지면서 헌법의 공부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특히 이제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또 전공하지 않은 많은 이제 분들이 헌법을 이제 수험으로서 처음 접하다 보니, 또 이제 양은 만만치 않고 또 용어가 낯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가장 편안한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 과목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제 법원직, 국회직, 지방직, 각종 공무원 시험, 그리고 이제 각종 승진 시험에서 헌법은 여전히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헌법 공부의 출발은 헌법 조문을 읽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이 130개, 조문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만 1000개가 넘습니다. 자, 헌법 조문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면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도 정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헌법 조문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과거에 이제 헌법이 쉽게 출제되던 시절에는 조문만 잘 정리를 해도 절반 가까이 맞출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문 비중은 현재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조문에서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서너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모든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다 보니 하위 법, 국회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법원조직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수많은 이제 부속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법들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 또 핵심적인 내용을 또 간추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률 밑에 이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이제 조례, 이 하위 법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과 어떤 상관관계, 또 어떤 범위에서 어떤 통제 아래서 그런 입법 활동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많은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공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 모두 반영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최근에 이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많은 사법시험이나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이 오히려 이제 법률 전문가를 뽑는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에도 이제 그런 영향이 끼쳐요.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이제 반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판례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가 되죠. 유일무이한 판례입니다. 아직까지 탄핵 사건 판례는 딱 한 개의 판례가 있고 많은 중요한 이론적 쟁점을 포함하다 보니 반복해서 자주 출제되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전히 이제 늘 문제가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될 것인가, 간통죄 처벌하는 것이 합헌인가 위헌인가, 사형제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현재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판례들, 또 쟁점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은 재밌습니다. 즐겁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여러분들의 또 자유와 권리와 다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이고, 또 모든 공권력 행사,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거,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받는 권리가 어떤 게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다툴 수 있는지, 또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구조는 어떻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미건조한 딱딱한 법률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이슈, 또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기까지 이미 많은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인내와 성실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인내와 성실을 여러분의 초심을 합격할 때까지 유지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합격생들, 수석 합격자를 비롯해서 많은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또 합격을 시키면서 경험한 공통적인 수험생들의 조기 합격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펙이 뛰어나야 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성실함,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와 성실, 이 두 가지만 갖춘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강의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요, 더더욱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오프라인은 어찌됐건 직접 마주치면서 또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이제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제가 만나서 조언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일주일 만에 이제 이 기본 이론을 마스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처지게 된다면 2달, 3달이 걸려도 이 강의를 1회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의 장점은 어찌됐건 정해진 시간 안에 1회독을 하는 거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오프라인에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또 소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프고 힘들 때는 잠시 쉴 수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자격증, 변호사, 특강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법무사라는 이제 그 또 법률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제 수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석 합격한 그 학생과 이제 최연소 합격한 그 학생을 보면 이제 그 헌법 과목이 7급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국회직 시험하고 이제 난이도가 비슷해요.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에 있는데 20문제가 출제되고요.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것은 최연소 합격생이 중학교 중퇴가 이제 학벌의 전부예요. 중학 중퇴. 이보다 여러분들 다 뛰어난 스펙 학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아도 법률 전문직을 선발하는 법무사 시험,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합격했어요. 19세 최연소 합격.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단한 실력이에요. 수석 합격한 친구가 서울대를 3학년 이제 또 그 친구도 중퇴를 했는데 4년 걸려서, 여기 이제 수험 기간이 4년이에요. 서울대 스펙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한테 이제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공부 기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4년에서 이제 수석 합격하고 이제 결과는 좋지만 합격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빨리 합격하는 겁니다. 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하루라도 일찍 합격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어요.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벌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한 거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수석 합격한 친구라고 해서 느슨하게 공부했겠습니까? 시험만 생각했다 그랬어요. 졸업을 못한 이유가 3년 중퇴인데 졸업을 못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시험 때문에 이 복학의 기회를 놓치고 시험 끝내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늘어지다 보니까 복학을 못해 버리고 말았어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오로지 시험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이만큼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늘 자문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합격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늘 자문해 봤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다면 좀 더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준비하시는 이제 공무원 시험은 지금 이제 뭐 직급에 구별이 없이 60년이 정년이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 이제 공약을 보면 장기적으로 뭐 65세까지 또 이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얘기 계속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앞으로 이제 많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법관의 정년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63세였던 것을 65세로 법관 같은 경우 벌써 법을 개정을 통해서 정년을 연장을 했죠. 원래 이것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7세로 정년이 낮았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연장하는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다, 이거 추세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 문제지,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어떤 보장되는 연수 근무기에는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7급, 9급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보통 이제 30세 전후 됩니다. 30세 합격생의 평균 연령이. 그리고 이제 응시 제한, 연령 응시 제한이 이제 폐지되면서 뭐 40세, 50대 합격자도 이렇게 배출되는데 평균이 지금 30세라는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60세까지 정년이면 30년을 공직 생활을 하는 거죠. 30년. 자, 이 30년 공직 생활을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까?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체계 지금 안정돼 있고 대기업 수준에 육박한 여러 가지 각종 수당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또 근무 여건 환경 좋죠. 주 5일 휴무제에다가. 그래서 이제 연금 은퇴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또 연금을 받는다. 노후 대비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자, 여러분 이제 기업체 취직하기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삼성전자,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이라고 합니다. 삼성, 평균 7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년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죠. 100명이 입사했다. 입사 동기 중에 이사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장, 차장, 뭐 이래 그런 단계에도 가지 못해서 이제 옷을 벗는 경우도 많죠. 굉장히 업무 강도, 또 이제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고 경쟁이 또 치열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 직장인도 분명히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한 30년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까지 한 방에 해결한다. 자,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죠. 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받는 연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이게 상한이에요. 뭐 3개, 4개 따도 연금으로는 100만 원씩만 받고요. 2개 이상은 일시불로 받고 그냥 끝납니다. 금메달 획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리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또 4년에 한 번 그렇게 땀 흘리고 준비해서 금메달 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금메달 기대주가 못 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예상치 못하게 금메달 따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 4년 걸리지 않아서 수험생활 대부분 끝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1년.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2, 3년 정도는 공부해야지. 7급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자들 평균 수험생활 최소한 2, 3년 이상이에요. 뭐 5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되지 못해서 10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근데 평균적으로 2, 3년, 3, 4년 수험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5년을 공부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거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4년간. 그래서 4년 만에 도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땄을 때 그것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또 4년 후, 8년, 12년 만에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수험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3, 4년, 4, 5년 걸려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30년이 보장돼요. 30년. 그리고
금메달 3개 이상의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300만 원 이상의. 뭐 여러분이 이제 은퇴할 쯤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이제 당연히 더 받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메리트, 고생할 만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생조차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집중하면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수험 기간이 자꾸 단축되는, 공부량은 늘었는데 공부의 기술이 테크닉이 발전되다 보니까 또 정보가 오픈되고 기출문제가 완전히 오픈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는 또 공무원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합격자 수를 늘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 이제 공공 부분이 선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합격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힘들수록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힘듦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 합격을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도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되고 힘드는 요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개월, 3개월 거치는 과정 동안 베이스가 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3, 4개월, 5,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급속도로 이제 실력이 붙고 그때 가서 이제 문제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문제풀이 들으시고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특강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 시험에 계속 도전하세요.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요령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또 보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합격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